주제 자체가 이번에 그 지속 가능한 사회 이렇게 되면서 원래 이 멤브레인 연구가 아주 제가 이제 최근에 연구실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그래도 이 주제에는 가장 부합을 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일종의 한 2050년 정도만 가더라도 우리 일종의 그 전략 자원이 무기화된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더 이 깨끗한 물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생산하기 위한 정수 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멤브레인 관련된 연구들을 한 3년 전 정도에 굉장히 액티브하게 많이 했었고, 이제 아까 첫 번째 세션에서 말씀하셨던 유지호 교수님이랑도 콜래보레이션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JMC에 이제 리뷰 페이퍼 하나 썼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피부가 길어가지고 레퍼런스 페이지 빼고도 한 20페이지 분량을 보니까 일반 페이퍼 쓰는 거에 한 4배 쓰려니까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쓴 김에 그래도 이렇게 좋은 찬스가 있을 때 같이 한번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기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서 여기에서 다뤄졌던 내용도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브레인이라고 하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어떤 물질을 거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클래시피케이션 자체가 이 포어 사이즈에 아주 디펜던트하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역상파 멤브레인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나노 필트레이션, 하늘 필트레이션, 그다음에 마이크로 필트레이션 여기까지 쭉 다 포어 사이즈에 의해서 이제 디벨롭 돼 있고요. 오히려 이 양극단에 이런 이 마이크로 필트레이션이나 이 리버스 오스모시스 쪽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일상 속에 환경 효과가 이제 클 정도로 잘 머티리얼 디자인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이 중간 영역에 속하는 나노 필트레이션이나 이 울트라 필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좀 가야 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퍼레이션 하고자 하는 물질의 이 파티클 사이즈가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디파인이 되어 있는데 이 나노 스케일에서 이러한 그 코어 사이즈를 잘 디벨롭하는 방법들이 있어가지고 아직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해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울트라 필트레이션 멤브레인 보실 것 같으면은 재료 자체는 굉장히 많이 디벨롭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구조가 이 아래쪽에 있는 두 개입니다. 트라이게스트 멤브레인이 있고 에이시메트릭 멤브레인이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탑승 방법이나 가공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러한 멤브레인 구조를 잘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이제 트라이게스트 멤브레인 보실 것 같으면은 이 포러스한 구조가 이렇게 굉장히 퍼포레이션 되어 있는 구조로 잘 형성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이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이 포어가 가지고 있는 에어리얼 덴시티가 높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 포어 자체들이 갖고 있는 비슷비슷한 크기의 포어들이 뚫려 있긴 합니다만은 포어 사이즈가 다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이 셀렉티비티에서도 어느 정도 손실이 발생하고 더불어서 이제 세퍼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이 플럭스를 뽑아내기 위한 압력을 가해줘야 되는데 이 굉장히 많은 압력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줄 것인가 라는 이슈가 생길 수가 있고요. 아주 간단하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으면 멤브레인 디자인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딱 두 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퍼미어빌리티랑 이 셀렉티비티를 어떻게 컨트롤 해줄 것인가의 이슈가 생기는데요. 이 퍼미어빌리티는 당연히 얼마나 많은 양을 흐르게 하느냐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듬성듬성하게 만들어주게 되면은 많은 퍼미어빌리티를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퍼미어빌리티를 막 높이다 보면은 결국 포어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디스크리트한 포어 사이즈의 특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적으로 그걸 셀렉션을 하고자 하는 이 셀렉티비티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요. 반대로 셀렉티비티를 내가 특정 사이즈의 파티클들만 못 뽑아내기 위해서 포어 사이즈를 집요하게 굉장히 잘 컨트롤해 나갈 것 같으면은 결국에는 막 사이즈, 막의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이 퍼미어빌리티는 이게 줄어드는 정확하게 반비례하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게 되고 이게 일종의 멤브레인 디자인에서의 딜레마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어퍼 바운드라고 불리는 점선을 뚫고 넘어가 가지고서 이 하이 퍼미어빌리티와 하이 셀렉티비티를 전부 다 만족시키는 멤브레인을 만들려고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이렇게 아이소포러스한 멤브레인 만드는 방법이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포어 사이즈를 전부 유니폼한 사이즈의 아이소포러스 멤브레인 만들 것 같으면은 일종의 몰리큘러 시브처럼 특정 사이즈까지만 딱 통과시키고 그 이후부터는 전부 컷오프 시켜가지고서 전부 리젝션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프로퍼티 보일 수가 있죠. 다만 만드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고 또 더불어 디펙트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컨트롤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이소포러스한 멤브레인을 볼 것 같으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잘 활용이 되고 있는 내추럴한 이런 멤브레인 시스템이 있는데요. 예를 들 수 있는 게 다 신장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다 갖고 있는 이 신장 시스템 볼 것 같으면은 이 콩팥이 있고 그다음에 요 안에 이제 이게 그 보호막 주머니라고 하죠. 그리고 이 안에 사부체가 있는데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이 세퍼레이션 능력을 살펴보면은 신장이
이 시간당 제곱미터 정도의 에어리어에서 8리터 정도의 여건을 해냅니다. 어떻게 보면 8리터 정도니까 뭐 살아보면 특별하게 잘 맞는 정도의 사이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오퍼레이션의 대부분의 압력을 볼 것 같으면 굉장히 어메이징하게 낮습니다. 이게 순수하게 이 혈액의 삼투압 차이만으로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이 가해주는 압력, 이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압력이 0.02바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 퍼포먼스를 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가를 살펴볼 것 같으면은 이 안에 사부체 안에 이 포도사이트 셀이라고 해서 이렇게 캐필러리에 해당하는 모세혈관이 막 디벨롭이 돼 있고 이 모세혈관 서피스들을 이 포도사이트 셀들이 굉장히 이 퍼미어블한 일정한 크기를 갖고 있는 포러스한 멤브레인들이 쫙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부피는 얼마 안 되지만은 이 단위 부피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이 이펙티브한 세퍼레이션 에어리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스트럭처가 자연적으로 잘 디벨롭이 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스트럭처를 우리가 모사를 하고 싶다라고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종의 피드 솔루션을 여러 가지 굉장히 디스트리뷰션을 시켜주고 각각의 디스트리뷰션이 되어 있는 데에서 또 맥시마이즈 되어 있는 서피스 에어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스트럭처를 제공한다면은 거의 신장 구조의 그 필적하는 세퍼레이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러한 그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겠구나라고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을 굳이 3D 가공을 통해 가지고서 나노 스트럭처 이렇게 이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만드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챌린징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를 냈던 것들은 일종의 이제 멀티스케일 아키텍처 개념을 활용하는 건데요. 우리가 처음에 이 매크로 플러스한 템플레이트를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크로 플러스한 템플레이트는 일종의 세퍼레이션하고 상관이 없는 하지만 대면적화 시켜줄 수 있는 일종의 템플레이트 스트럭처를 만들어서 이 프로세서빌리티와 듀러빌리티와 같은 기본적인 가공 특성들을 부여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세퍼레이션 특성을 부여를 해줄 수 있는 이 디테일한 이 포어 사이즈 컨트롤 특성들을 세컨더리 공정을 통해 가지고서 인베딩을 시켜주자. 이렇게 해줄 것 같으면 우리가 굉장히 좋은 아이소포러스한 캐릭터리스틱을 갖고 있는 멤브레인 구조를 만들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매크로포러스한 템플레이트와 그 다음에 나노스케일의 이 포러시티 컨트롤을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이슈가 뭐냐면은 이 매크로포러스한 템플레이트를 과연 뭘로 고를 것인가 하는 이슈를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게 이 콜로이드 파티클을 이용을 하는 인버서펄 스트럭처인데요. 인버서펄 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FCC 이 패킹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공들을 쌓았을 때 나올 수 있는 최대 효율인 74%의 패킹 이피션시가 같습니다. 근데 인버서펄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프리커서를 넣고 그 역상을 띈 거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보이드가 최소 74%가 되죠. 보통 저희가 해보면은 80% 이상의 이제 이 공급률을 갖기 때문에 굉장히 포러스한 스트럭처를 가질 수가 있고 일단 이러한 인버서펄 스트럭처를 잘 대면적으로 만들 수가 있으면은 이게 또 이 FCC이기 때문에 하나의 플로이드 파티클이 니어리스트 네이버 넘버를 따져볼 것 같으면 12개라서 이 하나의 이 체인버가 총 12개의 옆에 연결 채널들 구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포러스하면서 인터커넥트한 이 프레임 스트럭처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다음에 우리가 적절한 세컨더리 공정들을 가해줄 것 같으면은 일종의 차세대 멤브레인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소재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험을 해볼 것 같으면은 콜로이드 파티클 모노디스퍼스랑 합성하는 것은 꽤 많이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걸 가지고 오팔 페이지를 만들고 인버서펄을 만들고 이 스키매틱인데 실제 이게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서 멤브레인에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구조를 만들어 보시면 아시는데 많은 경우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대개의 경우 고분자 정부체를 쓰거나 아니면 이노게닉 정부체를 쓰건 간에 이게 솔리디피케이션 발생하는 이 스트레스 때문에 이 아주 작은 스케일에서 이렇게 샘 같은 거 보면 기가 막히게 이쁜데 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매크로하게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이 디펙트들과 크랙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멤브레인에 쓰면 전부 피드 솔루션이 위로 올려버리기 때문에 세퍼레이션 쪽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이슈를 해결하는 게 큰 문제였었고요. 저희가 이제 도입을 했던 거는 이 폴리우레탄 아크릴레이트를 이 포뮬레이션을 잘 조절할 것 같으면 유비큐러블 폴리머인데 얘를 가지고서 전구체를 활용을 해서 이 인버서펄을 만들 것 같으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를 어떤 외부의 매크로한 이 크랙이나 디펙트 형성 없이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제 뭐 일반적인 슬라이드 글라스 정도 사이즈인데요. 이 정도 크기의 이 프리스탠딩 필름 멤브레인 만드는데 한 30분 안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이렇게 적고 필요하는 이런 가공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매크로포러스한 템플레이트를 만드는 재료로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이제 만들어 보면은
이러한 포러스한 스트럭처가 위에도 열려있고 아래에도 열려있는 이 프리스탠딩 멤브레인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구조 자체는 예쁘게 잘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포어 사이즈 보시면은 아직도 한 200나노미터이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이 마이크로 필트레이션 레벨밖에 안 됩니다. 결국 현재의 상태는 이 매크로 포러스한 일종의 템플레이트 상태인 것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2차 가공을 해주어야지만 멤브레인스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버스 오파로 활용하는 여러 가지 연구들을 뭐 저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요. 기존에 이제 이 멀티 스케일 아키텍처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이 기본 콜로이드 템플레이트에 굉장히 작은 나노 파티클을 같이 섞는다든지 아니면은 뼈대 물질들을 나노 파티클을 활용을 해서 만든다는 식으로 이렇게 멀티 스케일 스트럭처를 많이 만들기도 하는데 이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이 프라이머리 포어들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 이걸 가지고서 어떤 멤브레인 쪽에 활용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구조적 이점들이 이 서피스 에리어가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대부분 다 이 에너지 스토리지나 에너지 제너레이션 쪽, 즉 전극 소재 쪽 연구들이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좀 다르게 멤브레인 쪽으로 가져간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접근했던 것들은 멤브레인 쪽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포어 사이즈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본적인 프라이머리 포어를 제어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서피스에 어떤 추가적인 펑셔널리티를 제공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예 세컨더리 스트럭처를 인베딩해서 멀티 스케일 아키텍처를 만드는 방법,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안 드릴 수가 있고 오늘은 이 중에서 이 서비스 모디피케이션이랑 멀티 스케일 쪽에 관련된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프로치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인버스 오퍼 스트럭처의 이 블라코 폴리머의 셀프 어셈블리를 유도를 해가지고서 요 안에 이제 블라코 폴리머 나노 시브가 선택적으로 이렇게 인베딩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본 연구고요.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라코 폴리머 관련해서 합성을 하고 디자인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서 연세대학교 유도혁 교수님과 굉장히 많은 공동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연구의 이제 모티베이션은 앞에 첫 번째 연사로도 말씀해 주셨던 김지공 교수님께서 이제 거의 이제 10년이 된 일이죠. 이 블라코 폴리머의 서피스 2D 멤브레인을 가지고서 마이너스 필트레이션 멤브레인에 대해 보고를 하셨었고요. 이게 블라코 폴리머는 마이크로페이지 세퍼레이션 되고 난 다음에는 포어 사이즈가 완전하게 일치되는 이 아이소포로스성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입자들의 세퍼레이션 이피션시가 99.99가 아니라 아예 100%를 선언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셀렉티비티를 보여줍니다. 다만 이제 이게 2디멘저널한 이 필름 멤브레인이기 때문에 디펙트 컨트롤, 브레인 바운드리 컨트롤이 굉장히 까다로울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이렇게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블라코 폴리머 멤브레인을 3차원화 시켜보자. 3차원화 시켜서 계면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으면은 기계적인 안정성, 그 다음에 어떤 오퍼레이션에 있어서의 이 안정적 특성들을 확보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 맨홀 뚜껑과도 같은 구조를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프라이머리 포어를 가지고 있는 인버스 오팔 템플레이트에다가 이 블라코 폴리머 코팅을 해서 페이지 세퍼레이션 유도를 한 다음에 한쪽 페이지만 선별적으로 녹여내가지고서 이렇게 나노 시브가 박혀있는 이 나노 컬렌더 형태의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어보는 것을 제안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행된 결과를 보실 것 같으면은 이렇게 인버스 오팔에 일단 프라이머리 이 템플릿을 만들고요. 여기에다가 이 PS, PMMA, 블라코 폴리머의 솔루션을 코팅을 해주면은 여기에서 상당히 이제 좀 복잡한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웨터빌리티가 요 뼈대를 형성하고 노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우레탄 아크릴레이트랑 이 디메틱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표면에는 웨팅이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도망갈 수 있는 데가 결국엔 이 프리 멤브레인 스트럭처에 해당하는 이 빨간색 점에 해당하는 인터커넥트 포 부분에 물방울처럼 맺히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맺혀놓은 상태에서 솔벤트가 다 날아가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베큐um 어닐링을 통해 가지고서 세퍼레이션을 유도를 하면 게다가 또 재밌는 게 여기에서 양쪽이 전부 다 노출이 되어 있는 에어 서피스이기 때문에 양쪽이 뉴트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스 세퍼레이션이 복잡하게 가지 않고 이게 퍼포레이션 되어 있는 이 싱글 포어 타입의 실린더리컬 도메인으로 바로 이 페이스 세퍼레이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센터 코어에 해당하는 PMMA를 녹여낼 것 같으면 이런 스트럭처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구조가 잘 나오는데 다만 보시면은 성공적으로 이렇게 나노시브가 덮여 있는 부분도 있고 오히려 아직까지도 이렇게 미완성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2D 멤브레인에서 이렇게 이제 이런 디펙이 존재하면 망한 거예요. 그냥 멤브레인 못 쓰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이거는 쓸데없는, 그냥 디펙 있는 문제 없는 그냥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소재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일종의 2D 서피스 이게 단면에 해당하고 결국 이러한 스트럭처가 수십 층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뚫려있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안쪽 체인버 어딘가의 도메인에서는 이 시브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막혀있게 되어 있고요.
결국 이걸 통해 가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피드 스트림이 이렇게 위에만 딱 들어와가지고서 하나의 단일층에서 세퍼레이션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도 세퍼레이션이 이루어지지만은 이 안쪽에 있는 이 시브까지도 잘 전달을 해가지고서 일종의 세퍼레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액티브한 에어리어를 이렇게 최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자,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블라코폴리머 나노시브는 이렇게 대면적으로 쭉 가공이 가능하고 또 당연히 이 블라코폴리머의 필름 thickness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이제 안쪽에 있어서의 모포로지 컨트롤도 가능하고요.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종의 이렇게 이 매크로포가 남아있는 게 일종의 이제 고속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드 스트림을 저 안쪽에 있는 도메인까지도 이렇게 뿌려주듯이 확산시켜주는, 즉 맨 위에 있는 서피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안쪽 에어리어까지 굉장히 익스텐디드한 이 서피스 에어리어를 통해 가지고서 이 세퍼레이션을 이루어지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고요. 실제 이러한 역할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플럭스 테스트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요 컨벤셔널하게 알려져 있는 블라코폴리머 멤브레인 같은 경우에 원바 조건에서 한 요 정도 값이 나오는데 이것보다도 훨씬 높은 값이 나와요. 저희가 지금 멤브레인 두께로 따지면 거의 100배 가까이 두꺼움에도 불구하고 플럭스가 뭐 4배, 5배씩 이렇게 높게 나올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실제 좀 이펙티브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 세퍼레이션 에어리어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경우고요. 당연히 블라코폴리머 멤브레인이기 때문에 포어 사이즈들이 전부 다 일정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사이즈의 파티클들을 가지고서 분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100%의 세퍼레이션 이피션스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한번 관찰했었고요. 두 번째 결과는 간단히 더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종의 반응성 멤브레인인데요. 인버소팔 멤브레인의 템플레이트 표면에다가 폴리도파민 코팅을 하고 실버 나노 파티클들을 형성을 시켜가지고서 일종의 유기화학 반응을 처리할 수 있는 반응성 멤브레인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인버소팔 템플레이트에 폴리도파민 코팅, 그다음에 실버 나노 파티클 합성을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이 나이트로피놀을 아미노피놀로 바꿔줄 수 있는 이 유기용제 처리를 할 수 있는 반응성 멤브레인을 적용한 사례가 있고요. 이 폴리도파민 코팅은 이 도파민 이 프리커서를 적절하게 이제 이 베이직한 환경 안에 놔줄 것 같으면은 굉장히 도파민 코팅이 잘 됩니다. 다만 이제 굉장히 이 수계 조건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 굉장히 하이드로포빅한 특성 갖고 있는 표면 상태에서의 표면 특성 제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전히 물을 하지는 않고요. 이 믹스드 솔벤트 조건에서 코팅 조건을 잘 조절해 줄 것 같으면은 안쪽에 굉장히 유니폼한 폴리도파민의 코팅층을 만들어줄 수가 있고 이렇게 폴리도파민이 형성이 될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하게 이 실버 프리커서랑 그다음에 리듀싱 에이전트를 써가지고서 이 도파민층 내부에서 실버 나노 파티클의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실버 나노 파티클을 생성하면은 당연히 실버가 잘 형성이 되고 또 파티클 사이즈는 합성 시간이나 합성 조건을 컨트롤해줌에 따라서 이 분포라든지 사이즈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서 저희가 실제 이 4나이트로피놀을 아미노피놀로 이제 바꿔줄 수 있는 이 반응에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 철저하게 반응성 반응 멤브레인이기 때문에 이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압을 많이 가해서 즉 흘려주는 속도를 빨리 할 것 같으면은 안쪽에서 머무는 일종의 체류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반응 컨버전 이피션스 낮아지고요. 천천히 흘려줄 것 같으면은 충분한 시간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컨버전이 높아집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약 99% 정도까지의 컨버전 이피션스를 보여주는 케이스를 해볼 것 같으면은 플럭스 값이 한 700 정도가 나오는데 상용으로 알려져 있는 거의 베스트 값의 이 반응성 멤브레인하고 거의 똑같은 정도의 성과를 지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멤브레인 같은 경우 장점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그 실버 나노 파티클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반응성 멤브레인들 그냥 코팅 방법을 쓸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항상 이슈가 되는 것들이 이 반응 촉매로 활용이 되고 있는 실버 같은 것들이 피독되거나 아니면 리칭돼가지고 같이 나오는 경우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코팅이 되어 있는 폴리도파민 층에서 자발적으로 그 내부에서 파티클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쪽에 굉장히 강하게 인베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드를 굉장히 오랫동안 흘려주고 하더라도 전혀 리칭이 없는 상태에서 반응성 특성들을 유지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오늘 멀티스케일 멤브레인의 두 가지 예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이제 상당히 많은 유관 연구들을 쭉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렸고 대부분의 연구 내용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올해 나왔었던 리뷰 페이퍼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또 이 인버소펄 스트럭처 같은 경우에 사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실제 공정을 해볼 것 같으면은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손도 굉장히 많이 타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 리뷰 페이퍼에서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따라만 하면 저희가 옵티마이즈를 하는 모든 그 조건들을 다 땄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아예 필드 매뉴얼을 챕터를 만들어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이 인버스 오팔 프리스탠딩 멤브레인을 만들 수 있는지 그대로 따라만 하면 정말 나올 수 있게 그 필드 매뉴얼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활용을 같이 해서 유사 연구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퍼스펙티브 하나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이 이제 멤브레인 관련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또 아까 첫 번째 세션에서 이상현 교수님도 이상한 배터리를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저 사실 이상한 멤브레인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멤브레인은 주류 필드에서는 전혀 먹히지 않는 멤브레인입니다. 또 말씀드렸던 여기 페이퍼들을 쭉 썼습니다만은 그 이전 페이퍼들 갔을 때 고생도 많이 하고요. 왜냐면은 리뷰 중에 한 명이라도 이 트래디셔널한 컨벤셔널한 멤브레인을 하셨던 분들이 잡으면 바로 까고 들어옵니다. 뭐 이게 이 모듈화 되느냐, 뭐 이 할로우 파이버 프로세싱이랑 비교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나오면 사실 그냥 싫다는 거거든요. 네, 그냥 받아들일 수 없다. 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컨벤셔널하게 지금 산업화되어 있는 이런 멤브레인을 직접적으로 경쟁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 굉장히 특화된 특히 바이오적 멤브레인 좀 쓸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실험실에 쓰고 있는 시린지 필터 생각하실 것 같으면은 써보시면 아시지만 꽤 비싼데 잠깐 시린지 하나 누르면 다 막혀버리잖아요. 예, 그리고 또 새로 끼고.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저희가 만들 수 있는 이런 스토리를 쓸 것 같으면은 멀티스케일 아키텍처는 항상 우회 통로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을 한 번 쓸 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10배 이상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부분을 좀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연구실 연구원들이고 또 콜라보레이션 유도열 교수님이랑 이제 그 두 번째 멤브레인, 리액티브 멤브레인은 멜번 대학의 프랭크 커러소 교수님이랑 같이 공동 수행했었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아주 스페셜 땡스로 말씀드리면 인버스 오팔 스트럭처 제가 원래 전문화적으로 하던 게 아니고 이 세 분한테 배웠습니다. 이기라 교수님, 문준혁 교수님, 박종혁 교수님한테 배운 테크닉인데 결국 기술의 뿌리는 지금 이제 작고하셨지만 이 화공 우리 학계에 있어서의 그 대부의 한 분이신 양승만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다 닦아놓으셨던 이 테크닉을 활용을 해가지고서 했던 내용이고요. 또 이 블라크 폴리머 멤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앞에 아까 계셨던 김주공 교수님께서 10년 전 가까이에 선구적으로 해놨던 연구에서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했었던 결과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